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에 웅크리고 앉아서 한 끼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선한데요. 따스한 밥 한 그릇 같이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참 부끄럽네요. 점심밥 한 끼만큼의 선행이 가슴을 짓누르는 하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탄길 무료급식 행사가 지난 1일 비전 어린이공원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시민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노숙자 및 무위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 나누기 무료급식을 진행했습니다. 연탄길 무료급식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비전 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해 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밥 숟가락을 입에 떠먹여줘도 그 한 숟가락을 삼키는 것은 제가 해야 했어요. 세상 사는 법을 배웠어도 결국 제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었죠. 모든 걸 가르쳐주고 이끌어줘도 결국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합니다. 정진홍 작가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족함을 모르고 죽은 두 도적 이야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을 잇는 해음령이란 고개가 있다. 서해 유성룡의 장비록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한양에서 의주로 몽진할 때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맞으며 해음령을 넘는 장면이 나온다. 옛날에는 한양에서 개성이나 평양, 의주 등 서북 쪽으로 가려면 벽제역을 거쳐 해음령을 넘어야만 했다. 한마디로 요충의 길목이었다. 그래서 도둑들도 극성을 부렸다. 그 해음령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두 도적 이야기가 있다. 옛날 두 도적이 고개를 넘던 사람들을 해치고 도적질을 해 빼앗은 작물들이 더 이상 숲에 숨길 곳이 없을 만큼 많아졌다. 그러자 두 도적은 서로를 죽일 생각에 빠졌다. 물론 작물은 둘로 나눠 가져도 충분했지만 두 도적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둘 다 서로를 죽일 생각에 골몰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도적이 다른 도적을 죽일 요량으로 독이 든 술을 구하러 갔다. 그러자 다른 도적은 그가 돌아오면 단칼에 베리라 마음먹고 칼을 갈았다. 결국 독이 든 술을 갖고 오던 도적은 숲에 숨어 있다가 달려든 다른 도적의 칼을 맞고 목이 날아갔다. 하지만 그렇게 칼을 쓴 도적 역시 작물들을 독차지하게 된 것에 들뜬 나머지 흥에 겨워 무심결에 독이 든 술을 마시고 말았다. 결국 그 역시 죽었다. 족함을 모른 두 도적은 모두 죽고 말았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부메랑 같아요. 노력하는 만큼 언젠가는 받게 되고 또 자신이 행동한 만큼 자신의 인생이 바뀌니까요. 생각하는 힘과 행동하는 힘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또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로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 결과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폭우 속으로 들어가라. 흔히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걸음을 멈춘 채 더 나아가지 않는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 내리는 비는 여기 머물며 피한다고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앉아서 비 피하려다가 더 많은 비를 만나고 만다. 아니, 스스로 폭풍우의 한복판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쏟아지는 빗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종국의 맑은 하늘도 본다. 그렇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애써 피하려고 들면 더 마주치게 되는 법이다. 역으로 회피하지 않고 부닥치겠다는 각오로 나아가면 그쪽이 먼저 피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 매사가 그렇지 않겠는가? 이제 비 같은 건 두렵지 않다. 눈보라도 맞았고 심지어 우박을 맞기도 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더 맞을 각오가 돼 있다. 작은 난관과 고난은 각오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다. 내가 이 길을 걸으며 체험적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쏟아질수록 그 빛 속으로 걸어가라는 것이다. 잔뜩 비를 머금은 먹구름도 움직이기 마련이다. 가만히 햇볕 뜬다고 마음 놓고 있으면 어느새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를 쏟아낸다. 오히려 비 맞을 각오를 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 전진하면 어느새 먹구름은 내 뒤로 사라져간다. 정말이지 변화는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이다. 변화하는 삶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죠. 강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뭇가지가 강물을 버티고 서 있으면 언젠가 그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아요. 하지만 나뭇가지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간다면 부러질 일은 없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버틴다면 언젠가 쓰러지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새해 아침, 설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새해 첫날이라 낯이 설어 설날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나이 먹기가 서러워서 설날이라 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는 날로 여겼답니다. 어느 나라나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 시작되는 한 해의 안녕과 발전을 빌게 되고 그 전통과 양식은 다르더라도 새해가 복된 미래이기를 비는 마음은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북술복술 을미년 설맞이 체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3일간 지산 초록도서관에서 열리는데요. 세뱃돈 봉투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전래놀이도 즐겨보고 2015년의 소망을 담은 소원컵도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요. 설맞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시면서 가족,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이었습니다.